최근에 여기 봐봐, 나 여기 뼈 튀어나왔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건데, 이거 해리포터 보면 볼드모트가 들고 다니는 그 지팡이처럼 생겼는데, 이게 진짜 그 딱총나무 지팡이? 진짜. 대박이다. 이 손가락 뼈 부러뜨린 친구랑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영상 편지. 신철원고등학교 한경수 코치님, 너가 내 손가락을 부러뜨렸지만 그때 너 나한테 졌잖아. 지금은 괜찮아. 타이밍 연구소입니다. 조금 선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여기 이쪽 카메라 보시고. 안녕하세요. 전 유도 국가대표 도쿄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조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조감 선수가 원래 체급이 플러스 100kg급이었다가 마이너스 100kg급으로 오셨잖아요. 25kg를 감량하셨다고. 그렇게 해서 살을 빼면 힘이 써져요? 그게 어려웠어요. 왜냐면 체중을 빼면서 유도하는 시간에 유도를 하면 평소에 제가 막 편하게 넘겼던 상대방들도 그 체중을 뺄 때 당시에는 너무 버겁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제 유도 실력이 막 점점 다운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서 불안하기도 하고, 한마디로 딱 말씀드리면 유도가 재미없어지더라고요. 유도 시간이 막 두려워지기도 하고, 뭔가 이거를 이뤄내면 굉장히 저 스스로도 뿌듯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버텼죠. 그래서 이제 체급에 마이너스 100으로 와서 이제 적응을 다 하셨잖아요. 그 이후에는 어땠어요? 사실 첫 대회 체급 바꾸고 첫 대회 나가서는 뭐 잡히면 머리도 못 들었어요. 너무 힘이 세니까. 무늬만 마이너스 100kg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헤비급 선수가 온 거예요. 장기간 다이어트 하는 게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힘쓰는 데 있어서.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한 4kg 정도 수분을 쫙 뺐다가 개체 통과하고 리커버리 해가지고 평소 컨디션을 시합하는 게 가장 어떤 좋은 거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도쿄올림픽 때까지 그걸 유지했죠. 마이너스 100에서 플러스 100으로 가는 게 쉬운지, 플러스 100에서 마이너스 100으로 오는 게 쉬운지. 그때 당시에 전 둘 다 해본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체중을 빼는 건 괴로워요. 둘 다 힘든데 빼는 건 괴로운 게 추가돼. 플러스 100은 그 다음도 체중 제한이 없잖아요. 네. 한 몇 킬로 정도로 나가요, 헤비급이? 지금 키가 178이거든요. 일단 178보단 커야 돼요. 최소 제가 느끼기엔 185는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몸무게는 못해도 130 이상? 키가 185였다 그러면 마백으로 안 왔다? 사실 이거 진짜 웃긴데 만약에 키가 컸다면 안 왔겠죠. 이런 고민을 안 했겠죠. 그때 당시 그런 고민을. 근데 178이면 마백에서도 작은 키 아니에요? 제일 작죠. 근데 몸무게는 똑같잖아요. 헤비급에서 키가 작은데 몸무게도 적게 나가면 너무 불리하죠. 조지아 선수 중에 구람 선수라고 네. 원래 마백 선수였는데 뿔백으로 간 선수 있잖아요. 지금 조구람 선수랑은 반대의 경로를 택한 사람이잖아요. 대단하죠.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럽기도 하고, 사실 엄청 큰 체격도 아닌데 저의 어떤 유도 철학은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다. 뭐 타고나는 거 거기서 거기다. 이런 어떤 철학적인 그게 있어요. 근데 완전히 또 무시는 못하죠. 그 골격이라던가 타고난 힘 무시는 못하죠. 나는 타고난 몸이 아니다. 아니요, 타고났어요. 어릴 때 제가 뚱뚱했어요. 근데도 달리기도 되게 잘했고요. 피부도 까무잡잡하고 약간 그 풍뎅이처럼 단단해 보이고, 또래에 비해 좀 까무잡잡하고 덩치 큰 애가 막 축구하고 그러면 제일 잘하고 그랬었으니까 타고난 게 아닌가. 그런 부분에 운동신경이 타고난다. 사실 힘이 엄청 센 건 아니에요. 제가 힘이 강한 상대들을 상대하는 유도를 어릴 때부터 해서 남들이 보기에 힘이 센 상대를 상대로 어떻게 저렇게 하지라고 보시는 거지, 제가 힘이 세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혹시 그 조구람 선수랑 마백에서 붙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근데 훈련 때 많이 했어요. 조지아 친구들이 한국으로 매년 전주련 왔었어요. 붙으면 이제 뭐 자존심 싸움이니까. 제가 지죠. 훈련할 때 헤비급이고 100kg인데. 근데 저는 무조건 넘길 때까지 해요. 또 하자고 하고 또 하자고. 그럼 한 번 넘기면 보내주죠. 약간 그거 우리 어렸을 때 스타크래프트 5판 중에 4판 지다가 마지막에 한 판 이기면 스타 족밥 새끼 하면서 다시는 안 하잖아. 약간 최근에 마지막에 승리한 마지막에 이긴 사람이 영원한 승자인 것처럼. 5판 하는데 제가 막 4판 막 날라가요. 한 번은 막 넘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저의 모자람에 부족함에 화가 나는 거죠. 원래 이렇게 화가 많아요? 예전에 제 세미나 한번 하셨을 때 제가 갔었잖아요. 그때 하셨던 말씀 중에 나는 가슴깃을 제대로 잡으면 무조건 기술을 넘길 수 있다. 정말 그 업어치기에 대한 훈련을 너무 오랫동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제 특기 기술이 여기를 잡고 한 발 업어치기 하는 거는 제 라이벌들이 다 알아요. 여기를 안 잡혀주려고 죽어라 끊어요. 그러니까 업어치기만을 연습하진 않았죠. 제가 정말 긴 시간 동안 어느 시합에 나가서 이걸 시도했다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상대방이 뿌리쳤다. 그럼 뿌리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음 훈련 때 연습을 통해서 보완하고, 그걸 또 시합 나가 쓰고. 본능적으로 들어가져요? 아니면 생각을 좀 해요? 저는 좀 생각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럼 좀 느리지 않아요?
그러네요. 좀 느려요. 근데 생각을 안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 위장 공격 받을 가능성도 크고요. 진짜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위험하니까, 무서우니까, 넘겨야 되니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공격을 정말 비효율적으로 남발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지쳐서 진 적도 많아요. 본능적으로 몸이 반응해서 움직이는. 그렇게 돼야죠. 훈련을 많이 해서. 근데 생활체육은 잡으면 들어갈까? 아, 대치기 당하면 어떡하지? 아,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자세가 또 바뀌면 아까 들어갈 걸. 계속 이 싸움에 연속하다가 지도받고 지고. 그게 저예요. 그 조감 선수 십자인대 부상으로 좀 수술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때 좀 어땠어요? 십자인대가 끊어졌을 때 사실 올림픽 못 나가는 줄 알았죠. 리올림픽. 왜냐면 그런 큰 부상은 당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아, 그때 처음 다친 거예요? 그렇죠. 십자인대 부상이 그때 처음이었어요. 리올림픽 전에. 근데 십자인대 딱 끊어졌다는 얘기 들으니까 너무 막막하고 올림픽 못 나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마침 그때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통증 빨리 사라지게 하고 뭐 최대한 빨리 재활을 해가지고 그래도 원하던 진짜 바라던 올림픽 무대에 갔죠. 십자인대가 끊어지면 무릎이 제대로 움직이긴 해요? 제 입으로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리 근육이 진짜 좋아요. 그런 근육들이 받쳐주고 있어서 십자인대가 끊어졌어도 올림픽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뭐 십자인대 끊어져서 정신적으로 충격은 있었지만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세계 선수권이 어려워요? 올림픽이 어려워요? 올림픽이 어려운 것 같아요. 4년에 한 번이고 우리나라 정서상 난이도. 경기의 인지도가 아니라 난이도로만 딱 봤을 때. 올림픽이 힘들죠. 나 세계 선수권 봤는데 온갖 선수 다 나오잖아요. 그거 다 이겨야 되는 건데? 웃긴 게 세계선수권에는 한 체급에 2명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한 체급에 2명이 다 잘하면 골치 아파요. 올림픽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세계선수권 금메달도 올림픽 금메달에 가는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유도를 했었어요. 근데 왜 올림픽만 알아줘요? 세계 선수권은 정말 유도인만 모아놓고서 유도의 최고자를 지금 가리는 게임인 거잖아요. 그 유도의 입장으로만 봤을 때는 저는 세계 선수권이 훨씬 어렵다고 보거든요.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세계 챔피언의 타이틀도 가치가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미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세계 챔피언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으면 굉장히 인식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조만간. 지금 본인이 갖고 있는 기술이 지금 전력 부상이 사실상 다 끝난 상태잖아요. 다른 선수들한테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비장의 기술을 준비를 해야 될 텐데 그거를 매번 하고 나가셨나요? 저는 아니에요. 나쁘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저한테 새로운 기술을 쓴 선수도 없고요. 그 정도 레벨의 선수가 어떤 신기술을 갖고 나오는 경우도 정말 거의 없어요. 신기술 연습보다는 그 선수를 만났을 때 전략적으로 좀 많이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어느 타이밍에 지도를 하나 따내야 되고 경기 흐름으로 가져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훈련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국가대표팀 주장하셨는데 주장이 특별하게 하는 역할이 있어요? 저는 없는 줄 알았어요. 하기 전까지. 근데 굉장히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코로나 때문에 외부로 훈련 나가는 거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고 그런 것들을 건의해야 되는 것도 어떤 주장의 역할이었고 선수들의 소리를 취합해갖고 목소리를 내야 되는 위치도 주장의 역할인 거고 엄청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훈련이 어떤 되게 힘든 상황에서 그런 것까지 하려고 하니까 사실 쉽진 않았어요. 대표팀 주장을 하면 그거에 대한 보수는 따로 나오나요? 아니요. 근데 만약에 제가 나중에 이력서를 써야 될 상황이 오면 저는 그걸 꼭 넣을 거예요. 저 스스로 주장 타이틀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주장, 소장. 조감 선수 세계 선수권 금메달, 그 다음에 도쿄올림픽 은메달 중에 어떤 게 더 좋아요? 3, 2, 1. 세계 금메달. 타이틀만 놓고 봤던 사실 세계 챔피언 타이틀 너무 좋죠. 그때 붙었던 선수가 그때 랭킹 1위였어요. 맞아요. 그 친구 1위였어요. 그 당시 조궁암 선수는 저 한 12? 9위? 이기고 나서 순간 정신이 탁 나갔다가 딱 들어온 사람처럼.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절반을 주긴 했지만 의아했어요. 취소할까봐. 근데 시합 끝나고 막 이러면서 나가는데 뭐 어디 보는 거 하늘을 못 보여요? 그냥 하는 거예요. 도쿄올림픽 때 이제 결승전에서 지고 아론울프 선수 손 이렇게 들어주잖아요. 근데 이 손 들어준 거에 대한 질문이 너무 난처해요. 이거 반칙성 그립. 그러네요. 지도네. 원래 처음에 이렇게 악수하고 인사를 해서 살짝 포옹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흐느끼면서 울더라고요. 소리가 귀에 들리는 거예요. 내가 금메달 땄어도 저랬겠구나 하는 어떤 그 찰나의 순간에 막 지나가는 여러 가지가. 그 올림픽 금메달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저도 다 쏟아붓지 못했으면 그렇게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론울프 선수 보면은 습관적으로 이렇게 깃을 가리거든요. 근데 결국 지도는 받긴 받았어요. 근데 너무 늦게 받았지. 그렇죠. 좀 빨리 줬으면 좋았겠죠. 근데 저도 지도 받아야 되는 타이밍이 몇 개 있었어요.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었어요. 이걸 내가 만약에 어필을 하면 제가 잘못하지 않아도 뭔가 잘못을 짚어낼 것 같은 거예요, 저한테. 이 어필을 한번 잘못했다가. 도쿄올림픽 결승전에서 이제 붙었던 선수랑 2019년도에도 붙었었는데 그때는 또 이겼잖아요. 그래서 또 그 이긴 영상 하나 또 가져왔지. 1년만 연기 안 됐으면 저 타이밍에 지금 저 선수랑 붙었으면 이긴 거잖아. 올림픽 연기돼서 은메달을 땄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하죠. 내 마음속에 금메달! 감사합니다. 폰세카 선수랑 했을 때 또 그 선수 여기 또 지 와가지고 시간을 흘러가고 그거 왜 봐준 거예요? 봐준 게 아니라 근데 저는 솔직히 심판이 그쳐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 관중석에서 선생님들도 이제 그쳐가 아니니까 계속 하라고 하고 하는데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작전을 부리는 건가 싶기도 하고 이렇다고 또 가서 진짜 공격할 수도 없고 만약에 내가 진짜 손에 쥐가 났는데 너무 괴로워. 근데 상대가 날 공격해. 이러고 너무 치사하잖아요. 근데 인터뷰할 때는 다른 선수라도 다 저처럼 했을 겁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쥐가 났으면 아마 다른 선수한테 그렇게 했을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지? 여기 막 외국 선수 막 아제르바이잔 여기 털복숭이 아저씨들 막 씩씩거리고 있는데 이거 손 여기 아야 하고 있으면 봐준다고? 여기가 아프다고 하면 여기만 이렇게 잡고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할게요. 제 유튜브 커뮤니티 보시면 궁금한 것들 댓글로 남겨달라고 했는데 좀 보셨어요? 네, 한번 딱 보고 왔죠. 좀 어땠어요? 질문의 수준이 굉장히 높고 오늘 팬티 무슨 색깔 입으셨어요? 이게 질문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좀 벌써 살짝 빨간색이네요. 검은색 입었어? 빨간색. 처음에 이제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면 우리 유도인들은 입는 거라고는 도복하고 팬티밖에 없거든. 유도인으로서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서 좋네요. 가져간. 괜찮죠? 네. 그 조감 선수랑 체격이랑 조건이 좀 비슷하대요, 스타일이. 근데 이제 무릎 수술을 좀 많이 하셨잖아요. 국대만의 부상 관리 노하우 이런 거 좀 알고 싶다고 하시네요. 훈련하기 전에 그 몸을 정말 잘 확실하게 푸시고 하셔야 돼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아프다 무조건 병원 가세요. 무조건. 절대 자가진단 하지 마세요. 이 정도면 뭐 타박상이지, 이 정도면 그냥 살짝 염자겠지, 이런 절대 안 돼요. 무조건 병원 가셔야 되고 그래야 치료도 되고 예방도 되니까. 시합 전 긴장을 푸는 법. 저는 긴장 되게 많이 하는 스타일이고요. 첫 전국대에서 금메달 딸 때 전날에 회를 먹었어요, 아버지랑. 근데 회를 먹고 금메달 땄잖아요. 근데 그 다음 때가 제주도였어요. 근데 제주도 가면 또 회를 안 먹을 수 없잖아요. 회를 먹었는데 또 1등을 한 거예요, 연속으로. 그리고 세 번째 대회도 속초에서 해가지고 회를 또 먹었는데 회를 먹으니까 항상 1등을 하네. 이렇게 그때부터 어떤 회를 먹는 징크스가 생긴 거죠. 경기 전날 회 먹는 걸로 좀 커버를 했었는데 얼마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루틴을 만들어 놓고 시합 전에 나 이런 루틴 다 했으니까 오늘 잘할 수 있어 라는 어떤 자신감을 얻을 수 있죠. 옛날에 남아공인가 어디 갔는데 회를 먹었는데 분명히 회를 먹었거든요. 뭐 진 거예요. 외전다 판단해봤는데 훈제 연어인 거예요. 훈제 연어. 아, 회가 아니었네 이러고 훈제는 안 되는구나. 진짜 날 걸어 먹어야겠다 이랬죠. 어릴 때 진짜 그 정도였어요.